안녕하세요. 귀엽다육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베란다 다육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알록달록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베란다 안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충이 바로 햇빛 부족이잖아요. 햇빛이 부족하다 보면 또 다육이가 웃자라게 되는데, 오늘은 여름 내내 웃자라버린 우리 다육이들 다시 예쁘게 키우는 방법, 그 전에 먼저 다육이가 웃자라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게 먼저겠죠.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을 하셔야지 웃자람 없이 예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올여름 정말 덥고 습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름만 되면 고온다습이라는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햇빛은 강한데 실내는 습하고 통풍도 안 되고 물을 주기도 애매하고요. 그렇다 보니 다육이들이 웃자라 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적심해서 다시 예쁘게 만들어준 다육이들도 함께 보여드리면서요. 적심하는 방법, 그리고 적심을 하지 않고도 예쁘게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다육이가 웃자라는 이유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원인을 알고 나야 제대로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웃자람의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로 햇빛 부족이에요. 더군다나 저처럼 저층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여름이 되면 보통 6월부터 8월 정도까지는 태양의 고도가 높아져서 저층은 햇빛이 더 부족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햇빛이 너무 따갑다 보니까 창가 쪽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이 벽 쪽으로 아예 선반을 옮기시는 분들도 많죠. 또는 차광막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차광을 오랫동안 해주게 되거나 또 해가 부족하다 보면 이렇게 입장과 입장 사이가 멀어지면서 줄기도 콩나물처럼 이렇게 길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웃자람인데요. 도장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햇빛이 부족하게 되면 다육이들은 광합성을 하지 못해요. 다육이가 이렇게 성장점이 위로만 뻗어 올라가면서 납작하고 예뻤던 모양은 흐트러지고 이렇게 입장과 입장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서 콩나물처럼 미워지게 되는 거죠. 나는 분명 예쁘고 통통하고 납작한 다육이를 데려왔는데 우리 집에만 오면 다육이가 이렇게 콩나물처럼 길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햇빛이 부족한 환경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웃자람의 원인 중에 영양이 너무 과하다거나 물 주는 타이밍이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내 다육이들이 더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베란다를 조금 시원하게 해주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자꾸 이제 뭐 베란다 바닥에도 그렇고 다육이 얼굴에도 그렇고 호스로 물을 뿌려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햇빛까지 부족한 환경에 다육이들이 노출이 되면 웃자람은 금방 옵니다. 물을 너무 자주 줘도 웃자랄 수 있다는 거. 여름에 다육이들이 웃자라지 않게 하려면 환경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게 햇빛 관리입니다. 여름에 햇빛이 강하다고 그늘로 옮기고 또 차광막을 계속 씌워놔버리면 웃자람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안쪽에서 다육이를 키우고 또 여름이 되면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차광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햇빛이 부족해서 선반마다 생장등을 설치해 놓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생장등은 제가 1년 내내 사용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매일매일 하루에 8시간 정도씩 켜주면서 다육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장등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다육이를 이렇게 예쁘게 키우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햇빛은 생장등의 도움을 받아서 키우시면 웃자람 없이 예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 다육이들이 왜 이렇게 웃자란 게 나오느냐? 그 이유는요. 이 선반이 70cm인데 이 생장등의 길이가 50cm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선반 안에서도 생장등의 불빛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 사각지대에 있는 다육이들은 조금만 이렇게 자리 변동을 안 해주면 이렇게 쑥쑥 웃자라더라고요. 생장등을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한 일주일, 2주일에 한 번씩 자리 바꿈을 해주면서 케어를 해주셔야 이렇게 웃자라는 다육이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다육이들에게는 햇빛만큼이나 통풍도 중요하잖아요. 이 베란다 안에서 키우시게 되면 창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베란다 안에 공기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순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관수를 해주게 되면 흙이 젖어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요 젖은 흙으로 인해서 곰팡이라든가 각종 병충해까지 생기게 됩니다. 선풍기라든가 환풍기를 돌려서 공기가 정체되어 있지 않게 공기를 순환시켜 주셔야 옷자람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여름에는 요 다육이들이 너무 고온이다 보니까 거의 뿌리 활동도 둔화가 되거든요. 관수를 해준다고 해도 봄, 가을에 비해서는 요 다육이들이 뿌리 상태가 둔화가 되기 때문에 봄, 가을보다는 물을 아껴서 절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잎이 너무 쪼글쪼글해 보인다 싶은 다육이들만 골라서 소량으로 물 관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잦은 물주기는 옷자람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 이미 이렇게 콩나물처럼 웃자라버린 요 다육이들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이 잘 드는 공간으로 옮겨주셔야 돼요. 요 애들이 웃자랐던 그 자리에 그대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 웃자람은 계속 있을 것이고 결국 보기가 싫어져서 쓰레기통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적심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요. 적심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웃자라버린 요 줄기를 잘라서 다시 새 자구가 나오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실제로 여름에 웃자라서 다육이들을 몇 개 지금 적심을 해서 심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주인공들이 바로 요 피어리스라는 다육이하고요. 그리고 적기성과 화재, 요것들 참 웃자람 대마왕이거든요. 요 화재도 지금 사실은 빨갛게 물이 들어야 돼요. 이름처럼 진짜 불타는 색감으로 물이 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물이 들어야 되는데 생장등이 비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연두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블랙 아이즈라는 다육이도 보시면 여기 입장과 입장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잖아요. 원래 이렇게 입장을 내려봤을 때 목대가 안 보여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보이고 있죠. 처음에는 얘도 사이즈가 이 화분에 딱 맞게 식재가 되어 있었는데 여름 동안 햇빛이 부족해서 웃자란 거예요. 요 아이도 사이드 쪽에 있었거든요. 생장등이 이 위쪽에 있었겠죠. 그렇다 보니까 햇빛을 보려고 고개를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요 뒤쪽이 더 많이 웃자람이 생겼죠. 요 웃자란 다육이를 이제 적심을 해줄 텐데요. 웃자란 다육이와 칼이나 가위가 있으면 됩니다. 또 칼이나 가위를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소독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뭐 알코올 솜 같은 걸로 닦아주셔도 되고요. 또 손소독제 같은 거 그런 거 있으시면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적심할 부위는 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가위를 목대 쪽에 집어넣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입장을 좀 이렇게 돌려가지고 떼어주세요. 요게 또 목대에 상처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위밥을 내주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렇게 가위밥을 내주면 이 절단된 부위를 통해서 수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요 보기 싫은 아랫입장들이 빨리 하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바로 식재하는 것도 괜찮지만 요런 네트 바구니 있죠. 요런 데다가 그냥 한 일주일, 2주일 올려주세요. 그러면 여기 밑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요렇게 빨간 새뿌리가 나온답니다. 요런 네트 바구니도 괜찮고요. 아니면 요런 빈 화분에다가 그냥 요 다육이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좀 작은 사이즈 화분에다가 이렇게 올려두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빨갛게 실뿌리가 나오면 조그만한 예쁜 화분에다가 식재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요 화분도 요거 버리시지 말고 그대로 놔두시면 여기서도 자구가 뽀글뽀글 나오거든요. 여기서 자구가 나오면 밑에 입장들 몇 개 떼어내고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식재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똑같은 다육이에게 화분을 하나 더 주진 않고 요 화분에다가 식재해 줄 거예요. 여기서도 자구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위에 입장들을 몇 개 떼어주세요.
몇 개 돌려서 떼어주시면 요 방금 입장들이 붙어 있었던 요 자리들이 다 생장점이거든요. 저기서도 또 자구가 바글바글 나올 수 있습니다. 위로 가는 생장점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목대에 있는 생장점에서 자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구들을 유도하는 거죠. 적심했던 부위가 여기 있고요. 또 여기서도 적심한 부위가 보이죠. 요거는 처음에 얼굴이 한 2개였나 3개였나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적심했던 얼굴을 요 앞에다 꽂아두고, 여기서 적심했던 얼굴을 또 그 옆에다 꽂아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심했던 다육이들을 이렇게 따로 화분을 주지 않고 다시 그 화분에서 더 풍성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피어리스였고요. 또 화재와 적기성, 요 다육이들도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정말 볼품이 없었거든요. 얼굴이 몇 개 안 됐는데 요것들도 햇빛이 부족하면 옷자라기 쉬운 다육이에요. 한 2번 정도 적심을 했더니 요 적기성도 이렇게 화분 가득 풍성해졌습니다. 화재도 지금 조금 옷자람이 있기는 해요. 요 얼굴이 옷자람이 보이죠. 여기가 적심한 부위고요. 또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적심한 부분이 보이죠. 이런 것들도 여기 웃자란 부분, 여기서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아랫입장 한 2개 정도 떼어내고 이렇게 꽂아 심을 수 있게 목대를 좀 만든 다음에 이것도 말렸다가 식재하시면 좋지만 저는 그냥 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데 빈 공간에다가 그냥 꽂아 두시면 돼요. 그러면 요 얼굴은 요 얼굴대로 뿌리를 내리고, 아까 적심했던 요 부분에서는 이제 자구가 2개, 3개 나올 거예요. 개체수가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이 적심한 자리에서 얼굴이 하나만 나온다고 해도 성공입니다. 요 화재는 햇빛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생장등 바로 밑에 쪽으로 좀 자리를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웃자라버린 모든 다육이들을 적심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란 풍선이라고 하는 요 다육이는 제가 원래 생장등 밑에서 키우다가 사이즈가 너무 커져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좀 큰 화분에다가 다시 분갈이를 해서 생장등이 없는 벽 쪽 선반에다가 놔뒀더니 금방 옷 자라 버리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요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서 다시 생장등 밑으로 내렸는데요. 생장등 밑으로 옮기고 나서부터는 얼굴이 다시 이렇게 짤뚱짤뚱하게 다져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입장과 입장 사이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목대가 훤히 다 드러나 있죠. 자, 이렇게 키우시면 안 된다고요. 거의 입장과 입장 간격이 지금 0.5cm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웃자라게 키우지 마시고, 저 다육이가 너무 웃자란다, 저기가 햇빛이 부족한가 보다, 또는 요 다육이가 햇빛 요구량이 높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바로 이게 햇빛이 잘 드는 쪽으로 옮겨주시면 이렇게 다시 예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요 노란 풍선도 그렇고요. 또 요 수연이도 여기 밑에 징검다리 입장 보이시죠? 이렇게 웃자람에 심했던 아이를 제가 발견을 하고 생장등 밑으로 옮겨줬더니 이렇게 얼굴이 짤뚱짤뚱해졌습니다. 색감도 지금 보라색감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런 얼굴들은 떼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을 강제로 떼어내게 되면 이렇게 상처가 남기 때문에 빨리 마르라고 이렇게 가위밥을 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위밥을 내주면 하엽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요 루비도나도 작년에 정말 많이 못 자랐던 애인데 그냥 내비뒀어요. 지금도 사이즈가 작은데 그때 옷 자랄 당시에도 사이즈가 좀 작았거든요. 적심을 해서 심어주자니 너무 작아질 것 같아서 그냥 뒀더니 올해는 옷 자라지도 않고 색감도 이렇게 예뻐졌어요. 옷 자랐던 입장들이 이제 다 하엽으로 가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키우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뻐지기까지 그 못난 모습을 봐줘야 한다는 게 그게 조금 힘들긴 합니다. 자꾸 적심을 하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해지지만 그때마다 참아야 됩니다. 요 주얼리라는 다육이도 웃자람이 이렇게 심했어요. 요것도 조그마한 화분에 옮겨가지고 이렇게 생장등 밑에 놔뒀더니 새 얼굴들이 뽀글뽀글 나와서 수영이 엄청 풍성해졌어요. 기존의 입장들이 이렇게 컸었거든요. 요 얼굴들은 이제 가위밥을 내가지고 좀 정리를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람길도 생겨서 통풍도 더 잘 되겠죠. 자, 이렇게 적심을 하지 않고도 참고 기다려주시면 다육이들은 다시 예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햇빛 부족부터 해결을 해주셔야지 환경을 개선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웃자란 다육이들은 계속 웃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햇빛이 부족한 것은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절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생장등을 설치하셔가지고 이렇게 부족한 햇빛을 인공 햇빛이라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적심이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또 요 다육이가 새뿌리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자구가 뽀글뽀글 나왔을 때 다육이는 생명력이 정말 강하거든요. 실패가 없어요. 이렇게 한번 성공을 해보시면 웃자란 다육이들을 만나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적심을 해서 더 풍성하게 키우실 수 있잖아요. 요 다육이도 제가 작년에 웃자랐던 스프레드 마리아 철화를 적심해가지고 심어놨던 건데 여기 위에 얼굴이었고요. 근데 요 위에 얼굴도 사이즈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웃자란 목대에서 나온 자구들도 여기 3개 이렇게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화분이 좁아질 지경이에요. 처음에 요거 진짜 너무 못난 모습이어가지고 버릴까 고민도 했는데 이렇게 적심해가지고 심었더니 지금은 제가 아끼는 다육이 10손가락 안에 드는 다육이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너무 예쁘게 컸죠. 그때는 이렇게 예뻐질 거란 걸 모르고 제가 버릴 생각도 했는데 너무 기특하죠. 오늘은 여름철 웃자람을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이미 웃자라버린 다육이들을 적심을 해서 더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여름엔 웃자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해도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웃자람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쓰레기통에 버리시지 말고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세요. 적심만 잘해주면 오히려 더 풍성하고 예쁜 아이로 다시 키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웃자란 다육이 다시 예쁘게 살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